세 번째 한 랭킹은 국보 전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이른바 적통 경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적자, 서자, 맏며느리, 마치 조선시대를 연상케 하는 그런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의 적통 경쟁은 급기야 17년 전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문제까지 소환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를 두고 이재명 지사 측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정성호 이재명 캠프 총괄 특보단장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끝까지 거짓과 위선으로 나간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말이죠.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용서와 이해를 구하면 누가 계속 비난하겠는가 이런 걸 올렸는데 현재 이 글은 삭제됐습니다. 그러자 이낙연 전 대표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최인호 캠프 상황본부장은 이 지사는 2007년 대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정동영 지지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당시에 이재명 지사는 노무현이 지지하는 후보라면 그가 누구라도 지지하지 않겠다. 개헌이라는 절대 필수적 과제를 얘기해도 노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면 싫다는 것이 국민의 정서다라는 글 등을 올렸다. 이렇게 또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는데요. 이 논쟁 어떻게 보십니까? 왜 17년이나 지난 문제를 갖고 이렇게 치열하게 갈등을 하느냐. 왜 조선시대처럼 무슨 적통 맏며느리 서자 얘기가 나오느냐. 뭐 이렇게 비판도 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지금 17년 전이나 조선시대 문제가 아니라 현재 치열하게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원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전당대 경선이 한 달 정도 연기돼서 조금 휴지기를 가지면서 정비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 두 가지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예. 첫째는 호남표가 굉장히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호남표 요동. 한동안 그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우위를 차지해 왔는데 최근 조사 보면 이낙연 후보가 앞서고 있는 지금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 호남의 선택이 그 여당의 후보를 좌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렇다면 호남이 어디로 가는 거냐. 호남이 일찌감치 전략적 선택을 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고 두 번째는 친문 적통이라고 하는 이른바 적통이라고 하는 김경수 지사가 구속되는 수감되는 이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신문사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네. 김경수 지사, 노 대통령,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고 할 때는 김경수 지사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은 정말 큰일 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재명 지사를 밀어야 되나? 이재명 지사 믿을 수 있는 건가? 혹시 배신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낙연 후보를 다시 우리가 띄워야 되는 건가? 근데 이낙연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있는 건가? 윤석열을 이길 수 있는가? 혹시 호남 후보라서 그 영남에서 지지를 덜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은 굉장히 물러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더 이제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 이낙연 후보가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다가 올라가니까 그 뜨뜻미지근하게 돕는 듯 안 돕는 했던 측근들이 뭔가 조금 그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과하게 대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굉장히 그 강하게 대응하고 이게 서로 좀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논쟁에 가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지사는 왕조 시대도 아닌데 적자 서자 따지는 건 우습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당시 이 지사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적통은 아니죠. 적자 못되지요. 저는 그냥 민주당의 당원에 한 사람인데 우리 민주당 내에서 이게 왕조 시대도 아닌데 적자 서자 따지는 거 우습고요. 지금 민주정부 또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당원은 모두 다 평등하다. 다만 정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재명이 훨씬 더 민주당의 정당 정책이나 역사에 더 부합한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최 교수님 들으신 대로 적통 경쟁을 따지는 건 우습다라는 취지로 말했던 이 지사가 왜 이렇게 노 전 대통령 탄핵 논란을 계속 물고 늘어질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친문 진영에 대한 이제 구애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첫 번째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본인도 직접 얘기했지만 친문의 적통은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가 본인도 그건 인정하고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지난번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와 상당히 격렬하게
또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문 진영이 아직도 완전히 이재명 지사한테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 친문 세력을 끌고 가야 되고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대선에서 이기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일정 부분 이낙연 후보 쪽으로 가려고 하는 친문 진영의 마음을 끌어와야 되는 상황. 그러면 결국 지금 이낙연 후보는 계속 주장하는 것이 본인이 친문의 적통이고 뭐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까지 했으니 친문 진영이 본인한테 와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선을 그어줘야 돼요. 그래야 친문에서도 이게 이낙연 후보도 우리가 믿을 만한 후보가 아니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재명 지사 쪽으로 흘러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전략적 선택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공격에 대한 방어 장르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사실 이 네거티브 같은 문제가 시작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본경선 들어서서요. 이낙연 후보 측에 물론 이거 이재명 후보의 주장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 이낙연 후보 측에서 본인의 이제 형수 욕설 관련된 그 두 번째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네. 물론 이낙연 새로운 후보 측은 버전의 녹취록이죠. 그렇죠. 근데 이낙연 후보 측은 본인과 관계 없다고 주장을 예.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네거티브로 공격해오는 그쪽을 공격하지 않으면 결국은 본인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전략적 선택이 그러니까 결국은 공격에 대한 방어로 또 다른 공격을 하는 이런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탄핵 찬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 논쟁에 후발 주자들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그 당시 한나라당이란 야당과 손잡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정당의 주역이잖아요. 추미애 대표하고 이낙연 후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당에서 말리는 역할을 했었고 또 최고위원으로서 마지막에 그 불가피하게 탄핵대회에 동참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죄를 하고요. 그것을 제가 뭐 회피하거나 부정한 바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경선을 이전 두 회장으로 네거티브 회장으로 끌고 가실 요량이면 집에나 가시라. 예, 이 논쟁을 두고 정세균 전 총리도 제가 마지막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탄핵을 막기 위해서 의장석을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도현 의원님, 네. 조금 전에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17년 전 논쟁도 아니고 조선시대 논쟁도 아니다. 지금 현재의 친문이라든지 호남의 표심을 두고 경쟁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저렇게 2004년도에 탄핵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가지고 논쟁하는 건 글쎄요. 민주당이 어쨌든 미래로 나아가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게 대선이라면 좀 거꾸로 가는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조금 거꾸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민주당 그 후보들이나 당의 지지율이 약간 오르는 측면은 있어요. 그렇지만 적통 논란이라는 게 이제 얼마나 허무한 얘기냐면은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적통을 따진다면 노 전 대통령의 실질적인 적통은 누굽니까? 개인적으로 보면은 건호 씨 그다음에 정현 씨 두 분이지만 두 분은 정치를 하지 않으시고 뭐 앞으로도 할 가능성은 뭐 별로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친노친문의 적통이라는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김경수 전 경남지사예요. 이분 어떻게 됐어요? 여론 조작해가지고 지금 수감돼 있지 않습니까? 적통 논란이 이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면 김경수 지사처럼 친노 친문의 적통이라는 김경수 지사처럼 앞으로도 여론조사해서 여론 조작해가지고 뭐 집권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닐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치인 노무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높이 평가도 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노무현 정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은 한미 FTA하고 제주강정기지 외에는 과연 잘한 것이 있는가? 노무현 정부 임기 말에 지지율이 굉장히 노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고 심지어는 모든 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는 말이 돌 정도로 사실 국정에 아주 성공적인 대통령은 아니었어요.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노무현에 대한 재평가도 나오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렇고 문재인 정권을 평가하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노무현 정권에서 이룬 일부의 성과라도 지금 있는 건지 도대체 어떤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건지 이런 게 많은 분들의 비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의 여론이 더 높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재명 앵커가 잠깐 얘기한 대로 미래로 가는 뭐 청년이라든지 부동산 해결 문제라든지 미래 산업이라든지 이게 아니라
무슨 노무현 탄핵에 찬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누가 적동이냐 아니냐, 이게 물론 당내 경선에서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유권자 전체로 보면은 좀 동떨어진 얘기고 유권자들의 민심과는 거꾸로 가는 얘기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이도훈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밝혀드리고, 김경수 지사는 다음 주 월요일 수감된다는 점도 밝혀드립니다. 네. 당 지도부는 이렇게 대선 후보들의 과열되자 대선 후보들에게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팀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우리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 나머지 5명의 후보와 그 지지자들이 나의 본선 당선을 위해 도와줄 동지다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논쟁을 하고 비판할 때 이 금도가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에서도 선관위에서 후보님들을 모시고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고 보다 정책적이고 미래의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당 지도부는 금도를 지키라 이렇게 자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저희가 앞서 후보들의 목소리 들어봤는데 이미 감정 싸움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참 송 대표 답답하실 것 같다 그 생각 드는데, 이게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를 뽑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뽑는 그 선거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굉장히 팽팽하고 또 한때는 이낙연 지사가, 그 이낙연 전 대표가 굉장히 앞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무엇보다도 그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룹 대 그룹의 대항 같은 생각이 막 들어요. 왜냐하면 같은 영향인데도, 같은 여권인데도 그 성향이나 심지어 이념도 같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굉장히 다르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송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신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야말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서로 다른 전략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불법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를 직접 찾아 행정 조치를 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시죠. 지난 22일 밤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안양시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을 불시에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문을 뜯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심야 집합 금지를 어긴 접객원 손님 7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지사는 당시 40명의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직접 지휘했다고 합니다. 최지문 교수님, 예. 저 모습을 보니까 지난해 초에 코로나 1차 대유행 때도 신천지 현장에 가서 직접 강제 봉쇄도 하기도 하고 단속 공무원들과 같이 현장에 나갔던 이재명 지사의 모습이 생각나는데, 아마도 저렇게 강한 행정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 저 때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았다, 이런 계산이 좀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신천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경찰도 검찰도 대응을 못하고 있었고, 정부도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경기도 지사가 직접 나서서, 그다음에 특사경이 있거든요. 특별사법경찰이 있기 때문에 특사경과 함께 그때 신천지 본산이라고 하는 궁전인가 어디를 가서 그냥 바로 압수를 했죠. 예. 그런 부분이 사실 국민들 볼 때는 정말 잘한다, 이런 박수를 받았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에는 사실 신천지가 지금은 어느 정도 조용해졌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신천지가 사실은 확산의 주범이었고, 그 당시에 많은 부분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지 못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경기도지사로서 행정관으로서의 명성을 보여줄 때 지지율이 높았어요. 그리고 국민적 어떤 지원도 있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대선 과정에서도 그런 전문성을 키우는 것, 또 보여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네거티브나 무슨 서로 간의 어떤 주고받는 공방, 이런 것보다도 이재명 지사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형태의 행정자의 모습, 그런 어떤 전략,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민들한테 박수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검증된 지도자는 면모를 보여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주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어찌 보면 다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로 보고요. 앞으로도 경기도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어찌 보면 국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 경남도청을 찾아 친문 적통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엄호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압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야 할 필요도 없었고 의지도 갖지 않았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김경수 지사님의 진실을 믿고 있습니다. 네, 이 의원님, 이 전 대표의 이 행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낙연 이제 후보는 한때 40%까지 그 지지율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전략이 뭐였냐면은 경선 시작 전에 18%까지 회복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저 목표를 지금 채우고 있죠. 지금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는 호남을 장악하고 PK에서 선전하면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시 하는 게 그 호남입니다. 호남부터 먼저 잡아야 되는데 호남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재명은 영남 후보고 이낙연은 호남 후보인데 호남 후보가 그 당선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우려를 먼저 넘는 것이 그 이낙연 대표의 가장 큰 숙제고 그걸 넘어서 호남의 전략적 선택을 받으면 굉장히 유리해지고 두 번째 PK 이제 친문들의 마음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그 김경수 지사가 갑자기 그 수감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공략하고 최근의 일정을 보면은 그 이낙연 후보가 굉장히 부산을 자주 갑니다. 네. 여기에 이제 그 전략이 담겨 있는 거고 이건 당내 전략이고 이제 좀 더 그 대통령 후보 대통령 당선까지 간다면은 좀 더 이제 넓게 봐야죠.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갖고 과연 그 전체 유권자의 그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러면 당선 뒤에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갈 건지 부동산 문제 4차 산업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 특별하게 이낙연 후보가 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호남에서 실제로 이재명 지사를 역전하는지 PK를 중심으로 한 친문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지 사실 그 김경수 지사가 구속되면서 친문 핵심들은 굉장히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걸 해소해 줄 수 있을지 현재 이낙연 캠프에서 의원이 12명에서 20명으로 늘어가서 지금 30명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재명 캠프에서는 공식적으로 30명 그러지만 비공식적으로 60명이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 균형도 어떻게 맞춰야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